네, 어벤져 전략회의 7월 5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익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갑작스럽게 어제 저녁부터 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에 나눴던 문자 문제가 이게 뭐 굉장히 아주 지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왔고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이런 문자가 나왔고 왜 한동훈 위원장은 당시에 답글을 하지 않았는지, 답글을 하지 않아서 왜 대통령 부부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났는 것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의문이 있고, 또 오늘 뭐 벌써 야당에서 이거는 뭐 또 국정 뭐 그 당무 개입이다 뭐 등등 벌써부터 뭐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이도록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들어온 소식들 짤막하게 전해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이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이 매주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은요, 2주 전에 비해서 2%포인트 상승했던 33%가 나왔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한 29%가 나왔습니다. 아마 민주당의 그 국회에서 보여줬던 오만 갑질에 아마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갤럽은요, 지지율 3%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꽤 많은 수치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아마 민주당이 참 그동안 보여줬던 우리 정청래 참 위원장님의 참 혁혁한 네네. 그런 활동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하다가 이제는 뭐 탄핵안까지 나왔는데 그 탄핵안 자체가 완전히 똥칠한 탄핵안이 똥칠,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똥탄핵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지지율은 어떻게 나올까 심히 기대가 됩니다. 네, 참 이게 참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 보면 이런 정당을 과연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요. 자, 그리고요, 장내 정치 지도자, 이게 아마 차기 이제 대통령 관련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23%로 1위를 기록했고요. 2주 전에 비해서 1%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17%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국이가 5%, 홍준표 3%, 오세훈 3%, 이준석 2%, 원희룡 2%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거는 뭐 한동훈 후보가 2% 포인트 오른 17%로 2위를 차지했다는 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홍 시장님께서 많이 올라가셨네요. 요즘 뭐 좀 효과가 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저 면면들을 보니까 네. 대한민국에 장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 자,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자는 26%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 1%포인트 올라가긴 했지만 계속 20% 중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 이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정체 상태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전에 그 뭐 줄리 의혹 이런 게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트클럽 대표가 당시에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이 관련된 5차 공판에 나와서 공직선거법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안혜욱 전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 뭐 등등 이 사람을 상대로 한 재판인데요. 당시에 이 줄리 의혹을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나이트클럽 대표가 법정 진술을 통해서 줄리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이런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문제도 참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참 이 가짜 선동이 얼마나 또 이게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는 혐의에 구속 기소됐던 이 김모 씨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15년이면 꽤 많이 나온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형량이죠. 네. 15년이면은 지금
그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67세입니다. 예. 다 채우면 80이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런 일을 갖다 했으니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조국이 이제 아마 이 당도 조만간 뭐 전당대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다시 출마를 할 모양인데요.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이 확정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은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제2, 제3의 조국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누가 사면해 준다고 그랬나요? 그다음에 지금 조국 대표는 저 2년짜리 저거 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네, 그래요? 저거는 이미 메이드가 된 거고 메이드가 될 게 확실해진 거고 네네. 울산시장 선거 등 관련해 가지고 아, 그렇죠. 수사 지금 제대로 저기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거와는 또 다른 그 형량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참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요, 참 이 먼저 이 찬물부터 마시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전혀 윤 대통령은 뭐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더군다나 사면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데 본인은 안 받을 거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 이야기는 음. 거꾸로 보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면해 줬으면 참 좋겠다. 아, 그렇죠. 그다음에 복권까지 해달라. 네. 아니, 그러면 대선 후보로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빨리 대법원 판결 나오고 사면 복권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말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네네. 아마 만약에 제가 저 조국 대표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한다 그러면 제가 삭발하겠습니다. 진짜 아주 그냥 뭐 전혀 안 하시겠지만 네네. 혹여 뭐 하신다 그러면 제가 정말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 저희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했다는 문자, 이게 지금 뭐 꽤 핫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게 갑자기 나왔는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검사 탄핵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이 관련된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설사 관련된 박 검사 조금 뒤에 아마 이 이성윤을 직접 고소한다고 그럽니다. 네네. 이성윤과 당시 유튜버 이 전혀 근거 없는 사실들을 이렇게 해서 탄핵 사유까지 넣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겠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주 단호한 입장을 냈습니다.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들을 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요. 자, 지금 뭐 어제 안철수 의원이 이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을 했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안철수는 안 철수했을까? 그리고 왜 김재섭은 반대했을까? 두 사람의 도대체 이 정치적 무게는 어떻게 나갈까? 이 문제도 한번 여러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